자, 반갑습니다. 플러스 베이스볼 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글러브는 자낙스 글러브예요. 자낙스라는 브랜드의 손바닥에 보시면 자나 파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품번은 엄지 쪽에 보시면 BHG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별표 633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BHG라는 게 의미하는 게 이제 경식용 글러브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모든 자낙스의 글러브는 새끼손가락에 각인처럼 메이드 인 재팬. 네, 전부 다 자낙스 글러브의 장점은 일본에서 생산한다는 거고요. 일본에서 생산하는 글러브의 장점은 확연히 있죠. 어떤 점이 일본에서 생산하면 장점이 있냐 그러면, 이 야구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은 이 글러브의 어떤 글러브를 만드는 산업부터 글러브의 자재가 되는 가죽이나 이런 모든 부자재, 부자재라고 하면 손목 부분에는 양털이 들어가고 보아 부분에 그 손목 부분에 부자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엄지손가락 쪽에는 이제 니은자 모양의 퀼트와 기역 일자 모양의 퀼트, 이 두 가지 퀼트가 들어가고, 손바닥의 부분에도 여러 가지 부자재들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자재 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가 일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 끈피도 부자재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글러브를 생산하는데, 일본에서 생산하는 장점이 뭐냐 그러면, 일본에서 글러브를 생산하게 되면 이게 글러브는 굉장히 그 가죽 그 하나의 그 부자재들을 합쳐서 만들어지는 결과물인데, 이게 끈 끼우는 방법까지도, 그러니까 글러브의 마지막 완성이 글러브에 끈 끼우는 건데, 끈 끼우는 게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글러브의 이 촉감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 면에서 글러브 끈을 누가 끼우느냐, 그러니까 누가 완성을 하고 마무리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까지 야구를 아는 사람이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본의 야구의 저변을 이야기해드리면, 지금 한국은 인구가 4천만 명이 넘고 이제 5천만 명 된다고 하면, 일본은 1억 명 가까이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야구 고등학교 야구팀이 우리나라는 50개에서 60개 팀이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일본에는 거의 5,000개 팀이 육박하는 고등학교 야구팀을 보유 중인데,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학교마다 거의 야구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구부가 있는 대부분의 학교는 야구부가 있기 때문에 야구가 생활 속에 되게 녹아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래서 야구 글러브를 만드는 사람도 야구를 했던 사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야구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끊기는 그런 방식이나 글러브를 만드는 사람들이 대부분 야구를 하고 야구를 즐기던 사람이 글러브를 만들기 때문에, 이 그 글러브의 마감을 할 때나 글러브를 완성을 할 때, 글러브를 만들 때 그 사용자의 그러니까 어떤 글러브가 좋은 글러브인지를 알고 글러브를 만든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물이 좋은 거고, 또 일본에서 여러 브랜드 중에 특히 자낙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위 등급부터 상위 레벨까지 전 글러브를 일본에서 생산을 고집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나파워라는 시리즈의 BHG 모델이고요. 이제 자나파워라는 시리즈 중에 연식 모델이라고 하면 BHG가 아니라 BRG로 모델이 시작하게 됩니다. 지금 전체적인 가죽의 상태나 이런 거는 스티어 하이드로 제작되었고요. 글러브의 제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아주 심플하게 제작되어서 글러브의 어떤 탄탄함도 가지고 있고, 가벼움,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손의 일체감이 굉장히 좋은 글러브가 자낙스 글러브가 되겠습니다. 끈피의 상태나 이런 것도 지금 끈이 되게 굉장히 얇지만 강한 강도를 갖고 있는 끈이고요. 지금 이거는 단면 끈피가 적용된 상태고, 글러브 그 웹쪽 끈, 손가락 끝에 밸런스나 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웰팅 부분은 단면으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가죽이 굉장히 좋은 가죽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 하이 퀄리티의 가죽은 아닌데, 이제 굉장히 탄탄한 느낌과 내구성 측면에서도 좋은 가죽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데를 보시면 가죽의 단면이 보이게 되는데, 가죽의 단면을 보시면 가죽의 어떤 두께나 이런 것들도 상당히 얇게 만들어져 있어서 글러브의 어떤 이런 그 맨손 같은 착용감을 글러브에서는 가장 큰 모토로 하는데, 그런 면에서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글러브의 패턴 자체가 지금 엄지손가락 쪽이나 이런데 각이 잘 살려있는 형태라서 이런 글러브는 기본적으로 스탠다드 타입으로 길들이면 가장 형태가 적합하고요. 스탠다드 타입은 좀 잘 글러브를 착용하는 요령 중에 하나가 엄지 쪽 접히는 라인에다가 이 힌지 부분을 맞추면 손과 일체감이 있게 글러브가 조작이 가능한 상태로 길을 들일 수 있고요. 이거는 이제 보통 국내에서 판매한다고 하면 30만원 후반대에 거래가 돼야 되는 금액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지금 판매가 된 글러브를 제가 길들이기에 앞서서 먼저 소개를 시켜드리는 글러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힌지 부분을 잘 만지고 전체적으로 글러브의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밸런스가 좋은 글러브들은 만져야 될 부분만 살살 만져주면 글러브의 상태가 잘 만져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짝 만져주는 것만으로도 캐치볼 가능한 글러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캐치볼 가능한 글러브가 된다는 것은 글러브가 잘 만져졌을 경우에 만져줘야 될 부분을 살짝 만져주고 불필요한 특별한 작업 없이 글러브의 각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글러브의 각만 형성이 돼서 글러브가 잘 조작이 되면 볼집이 없어도 캐치가 되기 때문에 캐치를 하면서 볼집을 늘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좋은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 글러브는 이제 그렇게 작업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가 만진 지 한 10분 정도 됐는데 글러브의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글러브의 각이나 이런 상태가 굉장히 좋은 걸 볼 수 있고요. 엄지 쪽 라인, 또 새끼손가락 쪽 라인, 그 다음에 손등 쪽에 손가락 쪽 라인까지 잘 보시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이 정도만 만져진 글러브도 이렇게 웹 쪽을 때리면 글러브가 볼이 충분히 빠지지 않고 공의 회전을 충분히 멈출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정도 상태에서 나머지 작업, 지금 이게 한 제 생각에는 50% 정도 작업된 상태라고 하면 나머지 50%는 무리하게 공을 잡는 타입의 캐치볼이 아니라 공을 자연스럽게 받는 캐치볼의 타입으로 충분히 길들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끔 글러브가 안 나온 상태에서 캐치볼을 무리하게 하다 보면 무리한 힘이 손바닥에 전달이 되기 때문에 배꼽이 나온다거나 글러브의 형태가 무너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이 글러브는 지금처럼 약한 볼에도 볼이 튀지 않고 잘 잡히는 것처럼 이런 글러브의 각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글러브가 제일 중요한 거는 각을 잡는 과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방법은 이제 일본이랑 같이 연구해서 제 나름대로 받아들인 방법인데, 일본은 볼집을 많이 건드리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볼집이 깊은 글러브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어떤 중간적인 형태로 먼저 글러브의 각을 잘 잡는 게 중요하고, 각이 잘 잡힌 상태에서 무리한 힘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쉐이퍼질이나 볼집을 때리는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랬을 때 가죽에 손상이 없고 그 볼집은 생기는 효과가 되는데, 볼집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볼집이 너무 깊게 형성이 되게 되면 오히려 깊은 볼집 때문에 글러브에 플레이 하는데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 볼집이 깊다라는 거는, 깊고 넓다라는 거는 볼집이 너무 크면 오히려 볼집 안에서 공이 회전을 정확히 멈추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볼집 안에서 글러브가 놀게 되는 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볼집은 많이 때려주는 것보다 조금씩 볼집을 한꺼번에 강한 힘으로 늘려나가는 것보다 조금씩 내 손에 맞춰서 볼집을 잡아가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볼집을 강하게 쉐이퍼질 하는 거는 그렇게 추천할 만한 글러브의 길들이기는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글러브는 어느 정도 만져졌고, 이 상태로 제가 캐치볼 좀 한 뒤에 글러브는 출고가 될 예정입니다. 이 글러브는 판매 가격이 20만원 글러브고요. 일본에서 제작된 20만원 정도의 글러브로, 그러니까 국내 글러브의 어떤 3등급 정도의 가격으로 이제 우수한 글러브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러브는 가격 대비 가장 훌륭한 글러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20만원 정도에 항상 구할 수 있는 글러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글러브를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특별한 경우에 20만 원에 판매가 가능한 모델이니까요. 뭐 이런 거는 잡은 사람이 먼저 선택한 사람이 이제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글러브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글러브는 많이 만져져 있네요. 왼쪽은 좀 더 부드럽게 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러브 스탠다드 타입으로 길들이게 되면 역시 이런 느낌으로 손바닥의 상태나 이런 거는 사용하시는 분에 맞게 마무리 작업은 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글러브 설명은 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